자, 백일남의 부산 길라잡이 백일남 소설가 전화 연결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설가님께 또 새로운 부산의 아주 멋진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동수원지 이야기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았는데 예. 오늘은 우리를 또 부산 어디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부산의 심장이자 수많은 피란민들의 애환과 청춘의 낭만이 서려있는 동네로 가보려고 합니다. 부산 원도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바로 중구의 북서쪽 기퉁에 자리 잡은 보수동입니다. 예, 보수동 하면 많은 분들이 보수동 책방골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 동네는 이름부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배 보자에 물수자, 즉 보석같이 고운 물, 보배로운 맑은 물이 흐르는 동네라는 뜻을 품고 있거든요. 오, 보수동 이름이 이래 아름다운 뜻이었습니까? 저는 농담 삼아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좀 보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보수동인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약간 그렇지만 중구에서도 이제 노년층 인구가 좀 많아서 보수 정당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동네 이름에 보수는 보물할 때 보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지리적으로 보면 보수동은 보수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구 부민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서구에서 중구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보수동 2가와 3가가 부민동 쪽이고 보수동 1가는 동대신동과 인접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부평동, 동쪽으로는 대청동, 그리고 영주 이동이 감싸고 있는 그야말로 원도심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보수동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가끔 저 남포동 일대 놀러 가잖아요. 네. 가다 보면 보수동이에요. 그치야?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보수동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충지가 맞아요. 예, 원도심 걸어 다니다 보면. 근데 보수동 가보면 사실 평지는 별로 없거든요. 비탈길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그 정확한 관찰 하셨고요. 네. 보수동은 책방골목 근처와 보수대로 옆만 잠시 평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삼복도로 주변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형적인 부산의 산동네입니다.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을 제외하면 거의가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인구가 제일 적다고 하는 중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바로 보수동이기도 합니다. 예, 고저차가 심해서 해오름다리, 보수구름다리 같은 육교들이 주민들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87년에 그 박종철 열사의 모교로 유명한 해강고등학교도 바로 이 가파른 보수동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보수동 하면 역시 책방골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여기 책방골목이 우째 시작된 건지 좀 알려주이소. 네, 보수동 책강골목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직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나오던 잡지나 헌책들을 하나둘 팔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골목이 형성됐습니다. 전성기 때는 70여 곳이 넘는 헌책방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가게마다 전문 분야가 또 다를 정도로 아주 좀 특이했고요. 네. 어떤 집은 학생들 참고서, 어떤 집은 대학교재, 어떤 집은 만화책이나 소설, 인문학 서적을 다루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주 귀한 고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도 있었습니다. 네. 인근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이 불과 300m 거리라서 예부터 장보러 나온 분들이나 학생들이 꼭 들르던 명소였습니다. 예. 그렇죠. 헌책방의 그 역사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추억이 고스란히 간직된 아이고, 곳이에요. 그럼요. 예, 소설가님도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젊으시니까 지금 어렸을 때 책 많이 사셨죠? 기억나는 추억이 있습니까? 예, 어릴 때, 청년에 지도에 책방 골목에 많이 그런 추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홍명희 작가의 인격정 1978년 판을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권이 없던 거예요. 마지막 한 권. 그래서, 한 권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구하러 이제 보수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니까 전지를 팔아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그래 주시더라고요. 또 그걸 갖다가.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딱 마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번은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예. 이 책이 좀 명한데 서점 사장님이 제가 찾는 책이 있다면서 2층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사람 키보다 더 높은 책더미가 2중 3중으로 쌓여 있는데 예. 사장님이 그 무거운 책더미 8개를 막 무너뜨려 가면서 예. 그러다가 기어이 그 책을 찾아내서 선물하듯이 제품에 안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무너진 책더미 사이로 먼지가 푸옇게 일어났고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님이 이 좋아하는 책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뭔가 장발에 막 이렇게 청바지 청카바 막 이런 거 입고 다니면서 예. 막 낭만을 노래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임꺽정 1978년판 서양 철학사. 예. 안 예. 봐도 예 이분이 어떤 장발은 분인지.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예, 진짜 이래 헌책방에는 낭만이 많습니다. 그러고 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헌책의 매력은 또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책주인이 남겨놓은 메모나 낙서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누군가를 향한 짝사랑의 고백이나 인생의 고민을 적어내려가 흔적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짠하면서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요즘은 이제 사라져버린 낭만이죠. 가끔은 작가가 누군가에게 선물하면서 남긴 친필 사인이 그대로 있는 책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면 이거 선물 받은 책 팔 때는 최소한 사인 있는 페인지는 좀 찍고 파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큰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옷에는 요 책방 골목 좀 어렵다고 하던데 어떤 형편입니까? 사실 위기입니다. 온라인 대형 중고 서점들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입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책방보다 카페 숫자가 비슷해질 정도였습니다. 네. 먼지 쌓인 낡은 책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양 산업이죠. 사양 산업이라서 젊은 분들이 이어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서점 8곳이 재건축 때문에 한꺼번에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 재건축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건물주의 배려로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26곳 정도만 남아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인증샷만 찍고 책은 잘 안 사가시거든요. 2016년부터 피란수도 부산 야행 행사 코스로 포함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오히려 관광지로 좀 지정해서 그렇죠? 예, 뭐 예, 투어 예. 코스에 그 한 코스를 담당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좀 가져가는 그래야지 이게 책만 팔아서는 사실 책 사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수동 하면 또 검정다리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네네. 이제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그 대신동 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한자로는 흑교라고 하죠. 예전에는 이제 검정다리, 검은다리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구덕산에서 발원한 보수천이 자갈치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상류인 서구 동대신동에서 보수동으로 가는 첫 번째 사거리 보수천에 놓여있던 다리를 검정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칭의 유래가 근데 좀 알고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통나무 다리를 보수천에 가로놓은 뒤에 비바람에 다리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당시에 통나무 겉부분을 까맣게 태웠다고도 하고 네. 썩지 않도록 콜타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석유 그 찌꺼기 같은 거 그거를 네, 발라서 까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진짜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형무소 그게 부산형무소가 있었거든요. 네네. 현재는 대신동 3익 아파트 자리입니다. 아 거기가 이곳에- 부산 형무소가 있었어요. 예. 그 자리입니다. 3위 바로. 아파트 자리에. 오. 예. 이곳에 수감된 죄수들이 감옥소로 향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면회를 가려면 당시 중구에서 서구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평소에 입는 옷이 검은 옷이었거든요. 이 검은 옷에 착안해서 그냥 독립운동한다든지 뭔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쪽에 부산형무소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입었던 검은 옷에 착안해서 이 다리 이름을 검정다리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애국지사들이 거뭇옷 입고 건넜다는 얘기만 들어도 참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요 다리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까지 생겼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검정다리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이 정확히 언제 형성됐는지는 전해지는 바가 없지만 다리가 설치된 개항기나 일제강점기 이후에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1876년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이 그 정관 거류지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정하거든요. 대신동하고 보수동 주변에. 네네.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보수천 상류에서 일본인을 위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1914년 기록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 때만 해도 이 보수동이란 동명이 확정되지 않다가 부산부 보수정 1, 2, 3 정목, 1, 2, 3 마치라는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 거류지가 처음 형성될 때 인구가 많았던 곳은 아니라는 추리를 할 수 있는데요. 1947년에야 지금의 보수동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검정다리 마을 글쎄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쯤입니까? 가봐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수천 자체도 복개를 하고 이래갖고 그 안타깝게 흔적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네. 검정다리 마을은 구덕산에서 발원해서 대신동과 보수동을 거쳐서 남항으로 흐르는 보수천의 중류동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수천 물이 워낙 맑고 깨끗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목욕터로 북적였다고 해요. 예. 하지만 1940년 콘크리트 다리인 부민교가 설치되어 검정다리도 철거됩니다. 그리고 그 한참 후에 1987년 보수천에 대한 하천 복개 공사가 진행되면서 부민교도 철거되어 버렸고요. 이후 1996년 7월 1일 중구청에서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검정다리를 추억하면서 다리가 놓였던 자리에 검정다리 추억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제 검정다리 추억비는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 추억비. 요 추억비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주소는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8-3번지에 위치합니다. 보수천이 복개된 이후에 이 일대는 현재 4차선 도로로 바뀌었고요. 네네. 사거리 내에 그 검정다리 추억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1987년에 보수천이 복개되면서 다리도 사라지고 마을도 도시화 과정으로 이름이 잊혔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흑교 사거리라는 지명이 남아있고 그리고 보수동 1가 8-3번지에는 높이 1.8m 정도의 검정다리 추억비가 세워져 있어서 그 옛날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피란 시절 형성된 시장으로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요것만 이제 연상하기 쉬운데 네네. 이곳 보수동에도 피란 시절 형성된 시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검정다리 주변에 이제 전국에서 약초꾼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 약초꾼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약재 시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도 가만히 보면 이 초재상들이 지금 몇 가지 남아 있거든요. 약초와 한약재를 파는 곳을 초재상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좀 남아 있고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한 군데 같은 경우에 검정다리 초재상이라는 간판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을의 생명력이 참 끈질기다는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예. 요 보수동이 산동네라가 어르신들이 다니기 좀 힘들거든요. 옷에는 근데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좀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산동네 주민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이 가파른 보수동 산복도로에 주민들의 발구실을 할 승강기 세대와 보행 육교가 설치됐거든요. 이 법수길부터 망향로 사이인데 높이가 무려 45.5m입니다. 10층 건물 높이에 달하거든요. 저하고 이제 같은 작업실에서는 강희철 평론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산복도로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한 번은 책방 골목에서 거기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냐고 좀 겁을 먹었는데 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더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듯이 쓱 타고 올라가니까 정말 세상 좋아졌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타거든요. 그렇죠. 구간별로 보면 법수길에서 보동길 사이에 2대, 또 보동길에서 망향로 사이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 망향로까지 아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구 쪽에 168계단의 전설이 써인 곳이 바로 망향로이기도 한데 이 높은 망향로의 승강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기적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삼복도로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큰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보수동 맨 윗자락에는 민주공원과 중앙공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물론 행정구역은 영주동이에요. 그러나 보수동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올라가면 다 통하거든요. 중앙공원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 중앙공원은 중원탑이 있는 순국 선열의 공간이고 남쪽 민주공원은 4.19부터 6월 항쟁까지 부산의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특히 민주공원의 상징인 뜻기림 횃불은 조형물이 밤마다 이제 빛을 밝히는데 멀리 동구나 진구에서도 보일 정도로 웅장합니다.
또 중앙공원의 충원탑 역시 우리 부산 원도심 어디서든 보이는 든든한 상징물입니다. 이 두 공원은 이름은 다르지만 부산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휴식처이자 역사의 산실입니다. 예, 참 이렇게 오늘 보수동 한 바퀴 싹 돌고 나니 책 냄새도 나는 것 같고요. 옛날 다리 생각에 추억에 젖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이 보수동은 부산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지층 같은 동네입니다. 이 보배로운 물이 흐르던 검정다리 마을부터 헌책의 향기가 가득한 책방골목, 그리고 삼복도로 주민들의 삶을 보듬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나만의 보물 같은 책 한 권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서점 사장님께 슬쩍 찾는 책이 있다고 물어보십시오. 산더미 같은 책 속에서 사장님이 꺼내주시는 그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소설가 백일남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도 저 보수동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삼복도로 예 중앙공원 민주공원까지 아주 관광 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일남 소설가였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래로 좀 마무리하는데 오늘 보수동